아주머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어머, 벌써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이거 꼭 받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읽어보면 알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읽으세요. 꼭이요. 아주머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어머, 벌써 그만두는 거예요? 그럼 이거 꼭 받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읽어보면 알 거예요. 지금 읽어도 돼요? 아니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읽으세요. 꼭이요. 2024년 12월 대기업 구내식당 앞. 퇴사를 앞둔 한 젊은 직장인은 5년 동안 자신에게 밥을 더 퍼주던 식당. 아주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 편지를 읽은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강민우는 서울의 한 중견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존재감 없는 직장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했습니다. 대학을 겨우 졸업하고 수십 번의 면접 끝에 간신히 입사한 회사였지만 그곳에서 민우는 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의견을 내도 무시당하기 일쑤였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동기들은 하나둘씩 승진하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지만 민우에게는 늘 잡무만 돌아왔습니다. 상사는 민우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기 강대리? 강민우입니다. 아, 그래. 강민우 대리. 이 서류 복사 좀 해줘. 5년차 대리였지만 민우가 하는 일은 신입사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회사에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그런 민우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확히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받는 그 짧은 순간이었죠. 회사 구내식당에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다른 배식 담당자들은 기계적으로 밥을 퍼주고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지만 그 아주머니만은 달랐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우에게 밥을 더 퍼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춥네요. 많이 드세요. 그렇게 말하며 아주머니는 민우의 밥그릇에 밥을 한 숟가락 더 퍼주셨습니다. 반찬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올려주셨죠. 민우는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머니가 유독 자신에게만 밥을 더 퍼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정량대로 받았지만 민우만은 항상 조금 더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고기 반찬을 두세 점 더 주시기도 했고 과일이 나오는 날에는 큰 것으로 골라주시기도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한테만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민우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보니까 잘 먹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의 의미를 민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민우는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구내식당 아주머니만큼은 자신을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아주머니의 관심은 더 세심해졌습니다. 민우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면 그날 점심에는 따뜻한 국물 요리가 더 많이 담겨 나왔습니다. 민우가 피곤해 보이는 날에는 고기 반찬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요즘 야근 많이 하시나 봐요?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네.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요. 그럼 더 잘 드셔야죠. 젊은 사람이 건강해야지. 그렇게 말하며 아주머니는 민우의 쟁반에 반찬을 가득 담아주셨습니다. 민우는 그런 아주머니가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자신만 특별 대우를 받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였으니까요.
어느 날 동료 직원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야, 민우야. 너 식당 아줌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매일 밥을 더 준다며? 아니, 그냥 그러시네.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혹시 아주머니가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민우는 가끔씩 일부러 다른 줄에 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슬픈 표정을 지으셨고 그게 민우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민우는 다시 아주머니 줄에 서게 됐고 아주머니는 여전히 밥을 더 퍼주셨습니다. 어느 날 민우가 점심을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서 물 많이 드셔야 해요. 다른 테이블에는 아무도 이런 서비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민우에게만이었습니다. 민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자신에게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혹시 자신이 불쌍해 보이는 걸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민우의 회사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잡무만 하고 있었고 후배들이 먼저 승진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급여는 최저임금 인상률만큼만 올랐고 민우의 통장 잔고는 늘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강민우 대리, 이번 구조조정에서 자네 부서가 통폐합될 것 같아. 희망퇴직 신청하면 위로금 좀 나온다는데 생각해보지 그래. 그것은 사실상 권고사직이었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회사에서 얼마나 필요 없는 존재였는지를. 5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지만 결국 회사가 자신에게 내린 평가는 잘라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민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어봤자 미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민우는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퇴사 서류를 제출한 날 민우는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머니가 퍼주시는 밥을 먹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유일하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신 분께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평소처럼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우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밥을 퍼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주머니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밥을 다 받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아주머니가 민우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아주머니는 뭔가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읽어보세요. 지금은 안 돼요.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묵직했고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그날 점심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먹었던 구내식당 밥이었지만 그날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주머니가 퍼주신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소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직원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웃으며 대화하고 누구는 핸드폰을 보며 급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점심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민우의 눈에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여전히 배식대에서 직원들에게 밥을 퍼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민우 쪽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밥을 다 먹고 식판을 반납하러 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민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어디 가서도 잘 드시고요. 아주머니도 건강하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민우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5년 동안 받은 따뜻함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말.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구내식당을 나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왜 저렇게 슬퍼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아주머니가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통과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과 남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모자의 모습이었죠. 민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야, 아니 이제는 민우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5년 동안 당신 옆에 있으면서도 제 정체를 밝히지 못해 정말 미안했습니다. 민우는 다음 문장을 읽기 위해 눈을 내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생모입니다. 당신이 3살 때 당신을 고아원에 보낸 그 못난 엄마입니다. 순간 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구내식당 아주머니가 자신의 엄마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당신을 고아원에 보낸 건 제 인생 최대의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이 2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저는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지만 당신을 제대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던 당신이 다쳤습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넘어져서 머리를 크게 부딪혔죠. 병원에 데려갔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키우는 것이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임을. 민우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고아원에 버려진 게 아니라 엄마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을 좋은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거기서라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낸 그날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제품에서 떠나가는 당신을 보면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언젠가 당신을 다시 데려올 수 있을 만큼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당신은 입양됐고 저는 당신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입양 가정의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저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리에서 당신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볼 때마다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5년 전 이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처음 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의 눈, 코, 인매 모두 당신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밥을 받으며 작게 고맙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제가 키우던 그 작은 아이를 봤습니다. 확신을 하기 위해 회사 인사팀에 몰래 당신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생년월일, 출생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그토록 찾던 제 아들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버린 엄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저를 용서해 줄 리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이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당신에게 밥을 퍼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잘 먹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키울 때 제대로 먹이지 못했던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우는 아주머니가, 아니, 자신의 어머니가 5년 동안 자신을 알아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회의에서 무시당하는 모습, 야근하느라 지친 모습, 동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 모두 지켜봤습니다. 당신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가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밥을 더 퍼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고기 반찬을 더 주고, 과일을 큰 것으로 골라주고, 따뜻한 국물을 더 담아주는 것.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늘 당신이 퇴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사팀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 숨기고 있을 수 없다고. 당신이 이 회사를 떠나면 저는 다시 당신을 잃게 될 겁니다. 5년 동안 매일 당신을 볼 수 있었던 이 행복한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비겁한 방법인 줄 알지만 면전에서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버린 것, 20년 넘게 당신 곁에 없었던 것, 5년 동안 당신 앞에 있으면서도 엄마라고 말하지 못한 것, 모두 다 미안해.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당신을 생각하며 울었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빌었어. 그리고 5년 전 당신을 다시 만난 그날부터는 매일이 기적 같았어. 당신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당신이 건강하게 출근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 그것이 엄마가 바랄 수 있는 전부였어. 민우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 어쩌면 당신은 엄마를 용서하지 못할지도 몰라. 당연한 일이야. 엄마도 엄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줘. 엄마는 당신을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당신을 고아원에 보낸 그날도, 당신을 찾아 헤매던 20년도, 그리고 당신 곁에 있었던 5년도, 단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길 바라. 이번에는 당신을 알아봐주는 곳에서 일하길 바라. 그리고 가끔은, 정말 가끔만이라도 구내식당에서 밥 퍼주던 아줌마를 생각해줘. 사랑해, 우리 민우. 엄마가 평생 찾던 보물, 엄마의 전부. 당신의 엄마 박순이 올림. 민우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동안 자신 옆에 있었던 분이, 매일 밥을 더 퍼주시던 그 아주머니가 자신의 엄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성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구내식당 아주머니의 눈빛이, 그 따뜻한 미소가 사진 속 여성과 똑같다는 것을. 그리고 사진 속 남자아이. 그것은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입양 가정에서 보여준 유일한 친부모와의 사진. 그 사진 속 여성이 바로 구내식당 아주머니, 자신의 엄마였던 것입니다. 민우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아주머니가 자신에게만 밥을 더 퍼주셨는지, 왜 자신이 아플 때 더 신경 쓰셨는지, 왜 자신이 힘들어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는지. 그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엄마가 5년 동안 아들 곁에 있으면서도
엄마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엄마는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점심시간에는 아들에게 밥을 퍼주며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퇴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우는 후회했습니다. 5년 동안 아주머니에게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누지 못한 것을,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만약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눴더라면 진작 알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민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리고 20년 넘게 자신을 찾아 헤맸다는 것을, 5년 동안 곁에 있으면서도 엄마라고 말하지 못했던 그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퇴사했지만 구내식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엄마를 만나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우는 구내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처럼 배식대에서 밥을 퍼주고 계셨습니다. 민우가 다가가자 엄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민우 씨. 오늘은 무슨 일로? 민우는 대답 대신 엄마를 꽉 안았습니다. 배식대 앞에서 수많은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우는 엄마를 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 한마디에 엄마는 무너졌습니다. 20년 넘게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5년 동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그 호칭. 엄마는 아들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민우도 울었습니다. 30년 인생에서 엄마라고 불러본 적 없었던 그가 이제야 진짜 엄마를 찾은 것입니다.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없어요. 엄마가 저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5년 동안 제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매일 밥 퍼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주변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곧 상황을 이해하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는 퇴사를 취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퇴사 대신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회사 근처에 작은 식당을 차리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운영하는 식당이었죠.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한테 밥 차려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아들의 손. 너무 늦게 찾은 것 같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민우는 입양 부모님께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들은 민우가 친엄마를 찾은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우의 생모와 양부모가 함께 앉은 자리에서 민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몇 달 후 민우와 엄마가 함께 차린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이름은 엄마의 밥상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엄마는 손님들에게 정성껏 밥을 퍼주었고 민우는 엄마를 도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예전 회사 동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민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투명 인간 같았던 민우가 아니라 자신감 있고 행복해 보이는 민우였습니다. 민우야, 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 네, 이제야 제가 누군지 알게 됐거든요.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걸요. 민우는 매일 엄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엄마는 아들과 함께 있는 매 순간이 기적 같았고
민우는 30년 만에 찾은 엄마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둘이 함께 밥을 먹는데 엄마가 물었습니다. 민우야, 혹시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니? 어릴 때 너를 보낸 것.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엄마. 오히려 감사해요. 엄마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찾아주셔서 5년 동안 곁에 있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들. 엄마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엄마와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가 차려준 밥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 5년 동안 구내식당에서 받았던 밥에는 엄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늦게 깨달았지만 그래도 깨달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일도 엄마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늘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관심과 대화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